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역사상 가장 기억될 만한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77분간의 긴 기자회견인데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맹탈을 계속하면서 그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기 첫 달 여러 가지 벌어진 난제들이 있는데 이 관련자들, 법원, 판사, 민주당, 정보기관을 모조리 공격을 했습니다. 그의 공격의 수위가 사실은 욕만 들어있지 않을 뿐이지 최악의 모욕과 최악의 비난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 또 정치권에서 모두 아연실색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사 당신들 구제불능이다, 정직성의 정도로 봐서 당신들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언론사들을 fake news 이렇게 부르는데 어제는 very fake news, 아주 매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very를 또 첨가를 했습니다. 오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얼마나 고약했었는지, 왜 그랬었는지, 그의 책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주선하라고 스태프들에게 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새 노동부 장관 후보 지명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심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대부분 정치평론가들의 시각입니다. 그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의 험악한 임기 첫 달에 장애물들을 해치려는 돌파구 마련 성격이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전례 없는 분위기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진행시키면서 첫 달에 벌어진 여러 가지 악재들로부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자신의 펴바친 지지층들을 재규합시키려는 그런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책략은 과거 선거전 시에 예선 본선을 통해서 여러 번 성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대통령이고 또 그의 언행이 더 복잡한, 더 광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성공적일까, 그런 의문도 남습니다. 일단의 정치평론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의 대통령 임기 중에 수많은 거짓말과 과대 포장 그리고 화내기, 이런 것이 점철이 되면 과연 괜찮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제 그의 77분간에 걸친 기자회견, 멱살만 잡지 않았지 거의 싸움 수준이었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어제 회견에서 내가 텔레비전 신문을 보면은 모든 것이 혼란과 무질서로 비춰져 있는데 사실은 이것과 정반대다. 지금 이 정부는 잘 정비된 기계처럼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회견장에서 수많은 기자들에게 아주 직접 대놓고 You are dishonest people, 그대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다고 내가 소리 지르고 폭언을 퍼붓지는 않겠다. I love this. I'm having a good time doing this.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임기 첫 달 수많은 악재들로 가득합니다. 모슬렘 7개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의 거부로 완전히 무산이 됐고, 또 그의 오른팔이었던 화이트하우스의 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취임 24일 만에 전격 낙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언론 보도들은 플린 이외의 복수의 트럼프 측근들이 2016년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러시아 정보 요원들과 접촉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에 아내 구타 등의 혐의로 자퇴를 하고 말았고,
또 안보보좌관에 대한 후속 지명자가 돌연히 또 지명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한 40%를 겨우 넘고 있는데 퓨 리서치의 새로운 폴링에 따르면 그의 지지도가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이런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변명을 강한 공격의 수단으로 해결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모슬렘 7개국 입국 금지 명령에 대해서 그 자신은 이 계획은 완벽한 것이었다 하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광범한 혼란과 법원의 거부 판결이 2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는 이 계획은 순조로운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단지 우리가 문제는 bad court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나쁜 법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법원을 비난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의 퇴출 사건. 내가 그에게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게 그의 자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대사 접촉 사실을 옹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플린이 부통령에게 거짓말 오도한 것, 또 경제봉쇄 문제를 논의한 것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트럼프 측근들이 반복적으로 러시아 정보 측과 접촉을 했다는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언론들이 지어낸 농담거리다라고 완전히 일축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은 정보기관의 도청 기록, 그것을 이 사실에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보기관의 정보 누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플린의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설, 또 이 사실을 경고한 법무부의 경고서한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누군가가 언론사에 흘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제보에 의해서 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스에게 The Failing New York Times, 낙제 점수의 뉴욕타임스라고 혹평을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해서는 disgraceful 언론이라고, 아주 수치스러운 언론이다라고 또 혹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토요일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여기서 그의 지지자들을 다시 규합을 하고 그들의 열광띤 모습을 다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재생산을 하면서 그의 정치 개혁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과시하려는 그런 시도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중에 모슬렘 7개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 다시 손질을 해서 두 번째 명령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대한 폐지, 또 대책안, 이것을 3월 중에 내놓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제 개혁안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는 어제 내부 기밀사항 보호를 위해서 법무부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언론사에게 정보 유출한 자료들 모두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론들과 험악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언론들이 부정직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법원과 정보기관들도 공격했습니다. 그의 어제 기자회견은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회견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의 모슬렘 7개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다시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는 또한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대제안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안도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화이트하우스 안보보좌관이 FBI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보기관의 통신 감청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만일 그가 FBI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결혼식에서 꽃 디자인을 거부했던 꽃집 주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그는 차별금지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이에 항소했지만 어제 다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어린이 유모차 67만 대가 리콜됐습니다. 전복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유모차 사고로 치료를 받은 어린이가 3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는 버클을 반드시 할 것, 그리고 정지 시에는 반드시 락을 할 것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겨울 스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오늘 폭우, 침수,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부 캘리포니아에서도 오는 썬데이부터 폭우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카고 폭력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두 개의 시카고를 언급하면서 한쪽은 안전한 지역, 다른 한쪽은 중동보다도 더 위험한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정부 공무원들의 봉급 종전과 같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리사 매디간 검찰총장은 예산 난국 속에 봉급 전액 지불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세인클레어 수뇌법원은 검찰총장의 제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구치소에서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를 구타해서 살해했습니다. 어제 밝혀진 비디오에 따르면 24살 난 살인 용의자가 다른 11살 난 재소자를 주먹으로 구타해서 살해했습니다. 이는 쿡카운티 법원 임시 구치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가 완전히 봄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62도,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맑습니다. 토요일의 최고는 64도, 주일은 58도입니다. 월요일 맑고 흐리고 65도, 화요일 흐리고 비 62도입니다.